배움 합격의 공식 약속의 이름 최승거입니다. 자, 오늘 반드시 풀어야 될 문제집 반풀집 고대 고대사와 관련된 문제는 오늘 다 싸그리 풀어버리도록 하겠습니다. 61번부터 84번까지 지난 시간에 제가 안내를 해드렸죠. 자, 준비됐나요? Are you ready?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61번부터 신라 승려 기억과 니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제가 이제 불교 테마사 할 때도 이제 이런 부분들 굉장히 강조를 했었는데, 기억은 불교 서적을 폭넓게 이해하고 일심 사상을 바탕으로 여러 종파들의 사상적 대립을 조화시키며 분파의식을 극복하려고 노력하였다. 한편 니은은 모든 존재가 상호 의존적인 관계에 있으면서 서로 조화를 이룬다는 화엄 사상을 정립하고 교단을 형성하여 많은 제자를 양성하였다. 자, 누굴까요? 일심 사상. 기억 같은 경우에는 원효죠. 예, 원효. 자, 그 다음에 이제 불교의 대중화에 큰 공헌을 했던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니은은 바로 조화, 화엄사. 그래서 의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화엄종을 열었죠. 해동 화엄종을 열었던 그런 사람이고, 국왕에게 쉬는 소리 같은 것을 아끼지 않고, 당시 이제 그 문무왕이 궁궐 지으려고 하는데, 무슨 궁궐 짓냐고 막 문무왕한테 막 혼을 냈죠. 그래서 궁궐 증축하는데 문무왕이 이제 포기를 하게끔 만들었던 사람이 이제 의상이고요. 자, 그러면 원효와 의상에 대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원효는 미륵신앙을 전파하여 불교 대중화의 길을 열었다. 네, 미륵신앙 관계없습니다. 무슨 미륵신앙이에요? 원효 대사가 강조했던 신앙은 바로 뭐예요? 나무 아미타불이죠. 나무 아미타불, 아미타 신앙이죠. 나무 아미타불. 나무는 부처님께 의탁하는 온전한 나를 의미하는 거고, 현생에 있는 아미타불은 바로 이제 부처님인데, 어디에 계시는 부처님이에요? 내세에 계시는 부처님이에요. 그래서 내세에서 나를 구원해 주는, 그래서 나무 아미타불이죠. 반대로 이제 여기 의상은 바로 뭐예요? 예, 관세음보살이죠. 관음신앙, 관음보살. 이 관음보살은 누구예요? 이 사람이 성불을 했어요. 성불을 해가지고 이제 극락으로 가야 되는데 안 갑니다. 왜 안 가요? 현재에 남아있는 중생을 구원해주기 위해서. 그래서 원효대사 같은 경우에는 내세를 좀 강조한 면이 있다고 한다면, 의상대사 같은 경우는 현재를 좀 강조했던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이제 합해져서 나미아비탑을 관세음보살, 이렇게 우리가 연부를 외웠던 것이죠. 그래서 1번 틀렸고, 2번, 기억은 무예가라는 노래를 유포하며 일반 백성을 교화하였다. 그렇죠? 이 설총을 낳아가지고 이제 그 파괴 스님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지처럼 하고 돌아다니면서, 노래하고 돌아다니면서 불교의 대중화를 일으켰던 어느 대사. 자, 3번, 의상은 관음신앙과 함께 아미타 신앙을 화엄 교단의 주요 신앙으로 삼았다. 그렇죠? 아미타 신앙,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그죠? 자, 그 다음에 니은은 의상은 국왕이 큰 공사를 일으켜 도성을 새로이 정비하려 할 때 백성을 위해 이를 만료하였다. 네, 아까 제가 설명했던 내용이죠. 정답은 1번. 자, 62번. 다음 자료와 관련된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딱 보시면 이제 뭔지 알죠. 이게 사냥하는 기름, 그냥 씩씩한 기백이 느껴져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뭐예요? 이게 수렵도죠. 수렵도. 네, 수렵도입니다. 무용총에 있는 수렵도. 네, 무용총에 이제 수렵도도 있고 무용도도 있고. 자, 1번, 동진으로부터 불교를 받아들였다. 이건 백제고요. 2번, 지배 세력은 부여 계통의 이주민이었다. 네, 맞는 얘기죠. 3번, 4세기 후반 근초 광태의 전성기를 맞이했다. 백제. 4번, 건국을 주도한 세력이 고구려의 유이민이었다. 이것도 백제. 5번, 여러 세력 집단이 연합하여 이루어진 나라였기 때문에 국가적 통합이 비교적 늦었다. 이것은 이제 신라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정답은 2번. 자, 63번. 다음 지도와 같은 시기의 역사적 사실이 아닌 것. 쭉 보시면 이제 지도 허투루 보지 마시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동해 있고 동부여 있고, 여기 이제 북부여, 거란, 후연, 고구려의 전성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예요? 고구려 전성기, 광기토대왕에서 그 다음에 어디까지? 장수왕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봤지만 여기 이제 그 주변에 있는 이민족들 가운데서 누구는 안 보여요? 예? 누구는 안 보여요? 북위는 안 보이죠?
북위는 안 보이죠? 그렇죠? 우리가 지난번에 요거와 관련된 뭐 관계도 대항이 북위를 정벌 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거 관계 없다라는 거 지도에서도 우리가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자, 5세기 때의 고구려의 전성기. 1. 중원고구려비를 세웠다. 네. 2. 백제는 수도를 웅진성으로 옮겼다. 그렇죠. 3. 5세기 장수왕은 고구려 전성기를 이루었다. 그렇습니다. 4. 고구려는 남진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평양으로 수도를 옮겨가지고. 네. 5번. 신라와 고구려가 동맹을 맺어 백제에 대항하였다. 무슨 신라 고구려가 동맹을 맺어요? 나제 동맹을 맺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답은 5번. 자, 64번. 다음 지도의 시기에 해당하는 사실이 아닌 것은? 네. 여기 이제 보시면은 어느 나라가 제일 잘 나갑니까? 여러분들 백제가 제일 잘 나가죠? 그래서 이제 여기 요서 랴오강이 이렇게 있으니까 여기를 요서라고 그러고 이쪽을 요동이라고 그러잖아요. 여기 산둥. 그 다음에 이쪽이 이제 규슈. 4세기 때의 백제의 전성기 근초고왕 때죠. 근초고왕. 네. 자, 그러면 1. 왕위의 부자상속이 이루어졌다. 그렇습니다. 근초고왕이 정보 활동만 한 것이 아니라 부자상속까지 했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2. 4세기 근초왕 때로 백제의 전성기다. 네. 3. 목지국을 병합하고 한반도 중부지역 확보했다. 자, 요것은 누굽니까? 고위왕이죠. 고위왕. 3세기 때의 고위왕이죠. 이 목지국이 마한의 우두머리 역할을 하는 그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이 고위왕이 목지국을 병합하고 나머지 마한 세력을 병합했던 것이 근초고왕이에요. 4번 중국의 요소 산둥 지방과 일본의 규슈 지방에 진출하였다. 그렇고요. 5번 중국의 동진 가야 외와 외교 관계를 맺고 고구려를 견제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자, 65번 문제. 우리가 많이 보았던 그런 유적입니다. 다음 자료와 관련된 설명으로 오는 것은 이게 벽돌로 되어 있죠. 그래서 중국의 영향을 받았다. 무령왕릉입니다. 백제의 무령왕. 예, 무령왕릉. 자, 그러면 1번 중앙의 22기의 실무 관청을 두었다. 행정구역을 정비했던 것은 이제 성왕이죠. 예, 성왕이 그 위대한 어떤 백제 건설을 위해서 국호도 뭘로 고치고 국호도 남부여라고 딱 하고 그래서 이제 뭐 오부 오방 그리고 중앙의 22개 실무관청. 2. 불교를 장려하고 중국과 문물을 교류했다. 사실 이것도 문영왕도 맞아요. 네, 맞아요. 성왕 때도 맞고요. 약간의 문제가 있긴 있어요. 3번 왕이 부자상속에 이루어져 백제 전성기. 이건 누굽니까? 근초고왕. 4번 외와 우호적인 관계를 가져 불교를 비롯한 여러 문물을 전해주었다. 누가 뭐래도 이것은 성왕이죠. 5번 여기에 나온 유물을 통해 당시 백제가 중국 남조와 교류를 통해 문화적으로 세련되어 있음을 말해준다. 특히 남조, 그래서 양나라죠. 그 양나라 때의 사신인 누가? 양직공도가 요 문영왕 때에 백제 사람들은 너무 세련되고 멋있어 막 이런 글을 썼었죠.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2번도 틀린 것은 아닌데 이 문영왕릉과 더 직접적으로 근접한 답을 고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 자, 66번. 신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다음 보기에서 모두 골라라. 짠. 어디 갔어? 짠. 네, 모두 골라라. 되나? 안 된다. 다시 컨트롤 짠. 컨트롤 P. 컨트롤 P였군요. 순간적으로. 네. 깜짝 놀랐어요. 다음에 설명하는 나라의 유물을 보기에서 모두 골라라. 건국설화에 의하면 시조인 수로왕은 김수로 얘기하는 거죠. 김수로. 네. 부족장 9명의 추대를 받아 왕이 되었다고 한다. 이것과 관련된 그 일화가 구지가가 있습니다. 거부가 머리를 내밀어라. 안 내밀면 구워 삶아 버리겠다. 금강가야는 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풍부한 철을 중국의 군영과 외에 수출하는 교역의 중심지 역할을 했다. 딱이 뭐 이런 문제 쉽게 푸는 문제죠. 가야에 관련된 건데 가야의 유물 골라라 그러면 가야는 철하고 뭡니까? 토기죠. 니은과 디귿 골라라. 물론 뭐 이 철과 관련된 기술이 이제 신라에 전해져서 이렇게 신라 금강까지도 영향을 주었습니다. 이건 신라의 것이고요. 이것은 백제의 금동대학로 가야의 토기 니은과 디귿입니다. 특히 이제 뭐 니은 같은 경우는 수레바퀴 모양의 톡이고요. 그 다음에 디귿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접시예요. 굽다리 접시. 접시가 이제 구워져 있다. 굽다리 접시. 네.
그래서 이제 가야의 톡입니다. 그래서 이 가야의 톡의 기술은 신라와 백제에 전해져서 큰 영향을 주었다라는 거죠. 또 이제 참고로 이게 말 타고 있는 모양의 토기도 있어요. 기마인무령 토기. 이것도 가야의 톡이다. 시험 문제 잘 나오는 유물이죠. 이 말 타고 있는 모양의 토기. 그래서 정답은 3번 니은과 디귿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69번. 신라의 삼국통일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신라는 당과 수군을 금강하류 매소성에서 격파했다. 매소성이 아니라 기벌포죠. 기벌포. 2. 신라는 백제와 고구려를 멸망시키고 웅징도덕부를 설치했다. 아유, 무슨 소리예요? 웅징도덕부 누가 한 거예요? 당나라가 한 거예요. 당나라. 그리고 고구려까지 멸망시키고 했던 것은 웅진도도부가 아니라 뭐라고 해줘야 돼요? 안동도부라고 해줘야 되죠? 안동도부. 그럼 여러분들 도부하고 도독부하고 어떤 차이가 있어요? 둘 다 식민지배기관인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조정 총독부처럼 그런 식민지배기관인데, 도부가 더 넓은 지역을 관할하는 상급기관이에요. 도독부가 하급기관이고요. 3번. 고구려와 백제의 공격으로 위기에 처한 신라는 일본의 구원을 요청하였다. 신라가 왜 일본의 구원을 요청합니까? 일본의 구원을 요청했던 것은 이제 백제가 나중에 이제 그 침략을 당했을 때 그때 이제 구원을 요청했던 것이죠. 4번. 백제와 고구려의 유민들은 부흥운동을 전개하여 후백제와 후고구려를 건국하였다. 무슨 후백제와 후고구려는 여러분들 몇 세기입니까? 10세기 들어가서야 나타나는 9세기 들어가서야 나타나는 거잖아요. 신라 하대 때에. 자, 5번. 신라는 나당 동맹을 맺을 때 대동강 이북의 땅을 당에게 넘겨주겠다는 비밀 약속을 하였다. 그렇죠. 그래서 당나라가 좋았다 해 딱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5번. 자, 70번. 다음 상황이 발생한 시기를 연표해서 옳게 고른 것은 부흥군에 의해 뭔가 부흥하는 군대죠. 왕으로 추대됐던 부여풍은 고구려와 외국의 군사를 요청하여 당나라 군대를 막으려 하였다. 문무왕과 당의 장수 유인원은 원수인가봐요. 육군을 거느리고 나아가고 유인계는 수군을 거느리고 백강으로 가서 육군과 합세하여 주류성으로 갔다. 자, 백강 어귀에서 외국 군사를 만나 4번 싸워서 모두 이기고, 그래서 일본 군대가 여기서 섬멸됐습니다. 그들의 배 400척을 분산했다. 이때 부여풍은 탈출하여 도주하였다. 왕자 부여충, 그 다음에 왕자 부여충, 충승, 충지 등이 부여풍의 군사를 거느리고 외국 군사들과 함께 항복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백제의 부흥운동과 관련된 것이죠. 이거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부흥운동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약 3년간의 부흥운동을 했습니다. 660년에 백제가 망했으니까 663년도에 임존선과 주류성 대표적인 것이죠. 고구려 부흥운동은 이제 고구려가 멸망하고 나서 668년 이후에, 그래서 제가 이론서 강의할 때 암기 팁 이거 중요하다고 그랬죠. 검은 모자 안 쓰냐고. 자, 시작. 검은 모자 안 쓰냐고. 자, 시작. 웃지 말고. 안 쓰냐고. 검은 모자 안 쓰냐고. 이렇게 외우세요. 그러면 이게 뭐예요? 검모잠이죠. 검모잠. 검은 모자, 검모잠. 안 쓰냐고. 안승. 고연무. 어느 나라? 고구려의 부흥운동과 관련된 사람들이에요. 검은 모자 안 쓰냐고. 그럼 660이니까 요거 골라줘야 되겠네요. 다. 백제 멸망하고 나서 다. 정답 3번. 자, 71번. 신라 역사를 세 시기로 구분한 것을 보고 각 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진덕여왕, 무열왕 때부터. 그러면 여기가 이제 무열왕이죠. 진덕여왕 다음이 이제 태종 무열왕, 김춘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암살당한 해공왕이죠. 아하, 이거는 이제 김부식의 삼국사기와 관련된 거네요. 그렇죠? 중대입니다. 중대. 그래서 무열왕계의 진골귀족들. 자, 그러면 황룡사 구축 목탑을 세웠다. 이거 누가 세운 거죠? 선덕여왕이죠. 이 전이죠. 맞는 얘기입니다. 전체를 관측하기 위해 첨성대. 이 첨성대도 누가 했어요? 선덕여왕이죠. 그럼 가식이죠. 가한데 나라고 했어요. 그래서 틀렸죠. 가문사지 3층 석탑을 축지다. 가문사지는 땡큐한다. 은혜에 감사한다. 누구의 은혜에? 아버지의 은혜. 삼국 통일을 한 아버지 누구? 문무왕이죠. 그래서 누구 때운 거예요? 신문왕 때운 거죠. 그럼 나시기 신문왕 맞는 얘기고. 봉덕사종이라고 하는 성덕대왕 칭종 경덕왕 때 만들어진 것이죠.
경도강은 어디 있어야 돼요? 여기 있어요. 나시기에 있어야 되는데 달에요. 그래서 틀렸고, 그래서 정답은 A, C, A, C, A, C 골라야 되겠네요. A, C. 정답이 2번. 2번. 자, 72번 문제. 다음과 같은 시기의 사회 모습으로 바른 것은? 자, 나라 안의 여러 주군에서 공부를 바치지 않으니 공부라는 게 공부 열심히 해라 그 공부가 아니라 여기 딱 보면 이제 곡물이죠. 공물을 바치지 않으니 창고가 비고 나라의 씀이 궁핍해졌다. 왕이 사신을 보내 독촉했지만 이로 인해 곳곳에서 도적이 벌떼같이 일어났다. 이에 원종과 애노 얘네들이 사벌주에서 반란을 일으키니 왕이 영기에게 명하여, 영기의 이 당시 직책이 남하였어요. 남하 영기에게 명하여 잡게 했는데 영기는 적진을 쳐다보곤 두려워하여 나가지 못하였다. 그래서 영기는 나중에 진성여왕이 잡아다가 참수를 시켜버리죠. 원종과 애노의 난, 그러니까 진성여왕 때에, 그래서 9세기 말기죠. 자, 그러면 요것을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바른 것 1번. 지방에서 새로운 세력과는 호족들이 성장하였다. 자, 요때 호족들이, 네, 맞습니다. 2번. 초족들은 장기 항전을 위해 진도와 제주도로 근거지로 옮겼다. 이것은 이제 삼별초와 관련된 것이죠. 그래서 고려 중기 때의 삼별초. 네, 거기 2번은. 3번. 신분제가 동요되어 노비 중에서 권력층이 된 자가 많았다. 이건 무신집권기죠. 고려시대 무신집권기.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여러분들 그 이의민이죠. 이의민. 네. 4번. 농민항쟁이 벽서나 괴서, 투서 등의 다양한 형태로 나눴다. 19세기 전반에, 요것은 보기 4번은 19세기 전반에 세도 정치 기간에 있었던 것이죠. 네, 그래서 정답은 1번. 자, 그 다음에 73번 보겠습니다. 73번. 미주신 그가 건국한 나라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골라라. 그는 드디어 무리를 끌고 동쪽 계류의 옛 땅으로 들어가 동모산을 거점으로 하여 동모산을 거점으로 하여 성을 쌓고 거주하였다. 그는 용맹하고 병사 다루기를 잘하였으며 말갈의 무리와 고구려에 남은 무리가 점차 그에게 들었다. 구당서에서 있었던 것입니다. 누굽니까? 그는 누구예요? 대조영이죠. 대조영. 고왕이죠. 고왕. 자, 그와 관련된 거 옳은 거 골라라. 장문휴의 수군이 당의 산둥지방을 공격했다. 네, 맞죠. 무왕 때죠. 예, 맞는 얘기고. 서해 항로를 개척하여 요소지방으로 진출을 하였다. 요소지방으로 진출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요동지방으로 가려고 했죠. 요동지방, 요동, 그죠? 신라원은 상설교통로를 개설하여 대립을 해소하려 했다. 그렇죠. 그래서 신라도가 생겨났죠. 8세기 말에 선비족의 침입을 받아 그 세력이 크게 쇠퇴하였다. 선비족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라고 그래야 돼요? 거란족이라고 그래야 되죠. 거란족. 그래서 926년도에 거란족에 의해서 멸망당하였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입니까? 요거 두 개 골라줘. 기역과 디귿. 정답 2번. 정답 2번. 자, 74번. 지도에 나타난 중경, 상경, 동경으로 천도를 했습니다. 여기 이제 동경은 있어요. 중경, 상경, 동경 요렇게 천도를 했어요. 이게 점점 동쪽으로 가는 거죠. 누굽니까? 문왕 때죠. 문왕 때입니다. 제가 이 강의에서도 강조를 했었는데 이 동쪽으로 갔다는 것은 이제 당나라의 압력 때문에 동쪽으로 옮긴 것이 아니라 이쪽 지역으로 말갈족 애들을 압박을 하면서 동쪽으로 진출을 했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진출을 하고 그 다음에 일본과 교류를 좀 더 활발하게 하기 위해서 동쪽으로 진출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래요. 자, 문왕 때 1. 신라도를 통해 신라와 교류했다. 네. 2. 고려 국왕을 표방하고 일본과 교류했다. 그렇습니다. 3. 대응이라는 독자적인 연어를 사용했다. 그렇죠. 4. 장문유로 하여금 산둥반도를 공격하게 하였다. 이게 누구예요? 무왕 때죠. 예. 무기 들고 맨날 싸움을 많이 했어요. 무왕. 예, 무왕. 자, 5번. 안사의 난을 통해 요하까지 영토를 확장했다. 네. 이쪽 요하. 야오여강이죠. 요때 당나라가 안사의 난이 일어났어요. 안녹산과 사사명 얘네들이 절도사였거든요. 그럼 그 절도사가 뭐냐면 그 지역, 지방을 지키는 이 사령관이에요. 이런 절도사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 지역에 있는 절도사들이 들고 난을 일으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당나라가 발해에 신경을 쓸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더라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주변국의 정치적인 상황을 잘 이용했던 것이죠. 정답은 4번.
자, 75번. 다음은 고려 후기의 조세 제도이다. 이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포목 5필과 곡식 5섬을 인세로 낸다. 사람 머릿수입니다. 머릿수. 네. 유인의 경우 3년에 한 번씩 10사람이 합쳐서 가는 배를 낸다. 유인이 누구예요? 유인은 여기 유랑 돌아다닌다 해서 쉽게 말하면 거지입니다. 거지. 얘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 예. 그런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너무너무 가난하니까 3년에 한 번 10사람이 합쳐서 가는 배, 두꺼운 배도 아니고 가는 배를 이렇게 내게 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 시기에 수치의 중심을 이루는 것은 인세다. 인세가 제일 중요하죠. 사람들 맞는 얘기고, 인세의 수치는 3년마다 일률적으로 이루어졌다. 자, 이것을 한번 보여야 돼요. 3년마다 내긴 한다라는 얘기는 나왔는데 일률적으로 이루어졌다. 일률적으로는 건 똑같다는 거죠. 인세는 5필과 곡식 5섬을 내는데 얘네들은 배 한 필만 내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률적이란 말이 틀렸어요. 여기서 딱 보게 되면은. 그러니까 이거 국어 잘하는 사람이 풀 수가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런 문제 나오면 틀리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입니다. 실질적으로 고구려 같은 경우는 빈부에 따라서 3등급으로 내게 했습니다. 차등을 두어가지고.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내게 했다는 말이 완전히 틀린 얘기예요. 조의 수치는 호의 등급을 기준으로 이루어졌다. 호의 등급. 그러니까 호의 등급이라는 게 바로 여기 뭐예요? 이렇게 빈부의 차. 맞는 얘기죠. 일반민에 비해 유인의 조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컸다. 이 거지들은 되게 많이 깎아준 거 아니에요? 엄청나게 깎아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기역과 디귿. 정답 2번. 네. 자, 76번. 밀신 기역 리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문무왕 8년 김유신에게 태대각간의 관등을 내리고 시급 500호를 주었다. 네, 시급을 주었습니다. 신문왕 7년에 문무관료들에게 관료전을 차등했게 주었다. 관료전을 주었습니다. 신문왕 9년에 내 관료들의 녹봉을 노급을 혁파했다. 성덕왕 21년에 백성들에게 정년을 주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이제 시급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노급이 있고요, 시급이 있습니다. 사실 이 둘이 거의 비슷해요. 뭐와 뭐를 주는 겁니까? 수조권도 주고요. 얘네들은 또 뭐까지 줘요? 노동력 징발권까지 다 주는 겁니다. 다 줘요. 근데 노급은 일반적으로 관리들에게 많이 주었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시급 같은 경우에는 왕족이라든가, 그 다음에 또 이제 공을 세운 사람들에게, 전쟁에서 공을 세운 사람들에게 이제 많이 주는 것이 이제 시급이죠. 그리고 시급 같은 경우에 이렇게 딱 정해줍니다. 구체적으로 정해줍니다. 근데 이제 신라가 삼국통일하고 나서 전쟁한 걸로 확립하기 위해서 관료전을 주었던 것이죠. 관료전은 뭐를 빼는 거예요? 이 노동력을 빼버리는 거죠. 그리고 나서 노급을 없애버렸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순서를 여러분들이 알으셔야 돼요. 신문왕이 관료전을 할 때 노급을 먼저 없애고 관료전한 것이 아니라 관료전을 먼저 실시하고 노급을 없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덕왕 때 최고로 왕권이 제일 높이 있었던 성덕왕 때의 백성들에게 정전을 줬는데, 이 정전은 뭘 주었다? 소유권을 주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왕토 사상을 기반으로 하였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보겠습니다. 1번. 기역. 조세를 수취하고 노동력 징발할 권리를 부여했다. 네, 시급. 맞는 얘기죠. 2번. 니은. 하급관료와 군인의 유가족에게 지급했다. 자, 하급관료와 군인의 유가족에게 지급했던 토지는 뭐예요? 여러분들 고려시대의 구분전이죠. 구분전입니다. 네. 자, 3번. 디귿. 전쟁에서 큰 공을 세운 사람에게 공로의 대가로 지급하였다. 자, 이것은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시급이라고 그랬죠? 시급. 여기 나와 있는 시급. 또는 고려 태조가 했던 역분전도 될 수가 있어요. 역분전. 공신에게, 나라를 세우는데 공을 세운 신하들에게 주었던 역분전. 자, 4번. 리을. 왕권이 약화되는 배경이 되었다. 정전은 왕권 강화의 수단이었죠. 그래서 정답은 1번. 이런 문제 잘 풀어주셔야 돼요. 자, 77번. 통일신라 시대의 민족문서 장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네, 1.
인구 가호 노비 및 소와 말 증강까지 매년 작성했다. 자, 우리가 서원경 부근에서 4개의 촌락을 관리했던 이 장적 민정문서가 나왔는데, 이것은 촌주가 매년 조사하고 3년에 한 번 작성을 하는 거죠. 작성해서 보고하는 거죠. 요거 주의하라고 제가 엄청나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작성했다. 이게 틀린 겁니다. 조사한 거예요, 조사. 2번, 토지에는 연수유전답, 촌주의답, 내시령답. 연수유전답은 정전이고요. 촌주의답은 촌주에게 주는 땅. 내시령답은 이제 이 내시령이라는 관리에게 주는 땅을 얘기하는 거죠. 자, 3번, 사람은 남녀로 나누고 연령을 기준으로 6등급으로 나누었다. 자, 4번, 호는 상상호에서 하하호까지 9등급으로 나눴다. 자, 사람은 이제 남녀로 나누고 연령으로 나뉘어가지고 6등급으로 나누고, 호 같은 경우에는 인구수, 가구의 한 가구가 인구가 몇 명에 따르냐, 그래서 9등급으로 나누었다. 그래서 이 장적 민정문서에서는 모든 것을 다 조사합니다. 유실수까지 조사하고 가축수까지 조사하고 뭐 이 전답 다 조사하는데, 이 토지보다도 뭐를 더 중요시 여겼다? 이걸 중요시 여겼다. 노동력을 더 국가가 중요시 여겨서 이렇게 세분화시키고 조사를 철저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정답은 1번. 자, 78번. 다음 요물의 제작에 공통적으로 영향을 끼친 사실은, 자, 이건 백제의 금동대학로고, 자, 이것은 여러분들 사신도죠. 사신도 가운데서 현무입니다. 현무. 네, 고구려의 벽화에서 나타난 것이죠. 자, 이것이 이제 영향을 미친 것은 바로 뭐냐? 금동대학로를 이제 여기 작아서 잘 안 보이는데, 저기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거기에 이제 신선이 막 악기를 연주해요. 신선이 악기를 연주합니다. 자, 이것은 실질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그런 동물이죠. 상상 속의 동물이죠. 그래서 굉장히 그 신비로움, 예, 불로장생, 예,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바로 뭡니까? 도교입니다. 도교. 그래서 정답은 1번, 도교의 전파. 자, 79번. 다음과 같은 단면들을 보여주는 무덤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자, 여기 널이 관이죠. 관. 그래서 이제 요걸 갖다 이제 널방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 널방이 이제 나무로 돼 있어요. 이 관도 나무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다가 돌멩이를 무지하게 올려놨네요. 그래서 돌무지죠. 여기가 이제 돌무지. 그 다음에 이제 흙을 쌓고 이제 잔디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것을 갖다가 돌멩이를 무지 넣었다. 돌무지 플러스가 덧이죠. 더하기 덧널이죠. 그래서 돌무지 덧널 무덤이죠. 신라시대 때의 초기 때의 고분 양식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에는 이 도굴이 어려워서 껴묵거리가 많이 출토가 된다. 왜냐하면 이 나무 널 요것이 이제 이 무게를 감당하지 못해가지고 무너져서 그런 것이죠. 대표적인 것이 천마총이 있습니다. 자, 1번, 중국 남조에서 많이 만들어졌다. 아닙니다. 중국 남조의 영향을 받았던 것은 우리가 벽돌무덤, 문영왕릉 얘기하고, 2번, 주로 고구려에서 많이 만들어졌다. 이거 신라에만 볼 수 있는 특징입니다. 3번, 고구려와 백제의 뿌리가 같다는 증거이다. 이건 돌무지무덤. 4번, 내부의 생활 모습을 담은 벽화가 그려져 있다. 벽화가 많이 그려져 있는 것은 굴식 돌방무덤이죠. 네. 5번, 도굴하기가 어려운 구조여서 많은 껴묵거리가 남아있다. 그렇습니다. 정답은 5번. 도굴하기 제일 쉬운 거는 굴식 돌방무덤이에요. 자, 80번. 다음 고대의 건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모왕 때 세워진 미륵사는 현재 소실되어 없지만 석탑은 잘 보존되어 있다. 무슨 소리입니까? 이 석탑 그 후면이 무너져 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열심히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2번, 통일신라의 황룡사는 호국적 불교의 성격을 잘 나타낸다. 황룡사가 진흥왕 때에 이제 만들어졌어요. 진흥왕 때에 황룡사가. 그래서 이제 자기는 부처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황룡사를 만들었는데, 자, 3번, 분황사 모전탑은 중국의 영향을 받아 벽돌로 쌓아올린 탑이다. 벽돌로 쌓아올린 탑이 아니라 모전이라는 것은, 전이 이제 벽돌이잖아요. 그죠? 이 전을 모방했다라는 거다. 벽돌처럼 이렇게 만든 것처럼 이렇게 모양을 그린 거죠. 네, 그래서 벽돌로 쌓은 탑이 아니에요. 4번, 승려의 사례를 봉헌한 승탑은 팔각 원당형의 특징이다. 그죠? 규모가 작고 앙증맞으면서 팔각 원당형입니다. 우리가 이제 고대의 탑 같은 경우는 제가 테마 한국사 할 때도 열심히 강조를 했습니다만 3층 아니면 5층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팔각 원당형 이렇게
그래서 스님들의 사리가 봉안돼 있어요. 신라 말기 때에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인데, 자, 제가 요거 진흥왕이 이제 황룡사, 사실 이것이 호국적인 차원에서 만들어진 것은 아니다라고 솔직히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진흥왕은 굉장히 국가를 생각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왕권 강화와 그 다음에 국가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거대한 사찰을 지었던 것도 맞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도 아까 우리가 풀어봤던 그런 문제와 더불어서 같이 좀 더 근접한 답을, 확실한 답을 골라주셔야 된다는 문제 얘기예요. 아시겠죠? 근데 황룡사에 지어진 황룡사 9층 목탑은, 선덕여왕 때 만들어진 9층 목탑은 확실히 호국적입니다. 얘는 확실해요. 왜? 한 층 한 층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나 민족들이 신라에 와가지고 고개를 수그리고 엎드려가지고 조공을 바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81번 볼게요. 다음 유물 중 평제탑이라는 오명을 산 것은? 당나라의 장수 소정방이 백제를 정벌하면서 이 탑에다가 낙서를 했습니다. 이런 나쁜. 이 탑이 뭐예요? 정림사지 5층 석탑이죠. 자, 일단 한번 볼게요. 낙서하기 참 좋은 탑은 일단은 예와 예죠. 얘는 뭐 이렇게 뭐 많이 이렇게 조각이 그려져 있기 때문에 좀 낙서하기 힘들어요. 그죠? 그 다음에 얘는 팔각 원당형이기 때문에 이거는 스님의 사리가 보관되어 있는 겁니다. 그죠?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은 게 아니에요. 그럼 이 둘 중에 하나를 고르면 되겠어요. 근데 여기 딱 보니까 여러분들이 요거는 참 잘 알고 있는,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아. 석가탑이죠? 불국사 3층 석가탑이죠? 그래서 이렇게 풀으셔. 1번이 정답이에요. 정림사지 5층 석탑. 여기에 보게 되면 여기 판판한 돌에다가 지금 가셔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소중방이 낙서를 했죠. 내가 백제를 평제했다, 제압했다, 이런 내용이고요. 자, 이것은 화엄사에 있는 사자가 몇 마리가 있냐면 4마리가 있어요. 사사자. 몇 층이에요? 1, 2, 3, 3층 석탑이죠. 이것도 통일신라 시대 때 만들어진 것이고요. 이것은 철감선사, 이거 뭐 이름 외울 필요 없어요. 철감선사 승탑이에요. 그래서 팔각 원당형이죠. 작고 앙증맞죠. 네. 이거 승탑의 양식은 고려시대도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정답 1번. 자, 그 다음에 82번. 삼국시대의 금성문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호우청 출도 청동호우의 존재를 통해 신라와 고구려 관계를 살펴볼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호우청에서 청동호우도 나왔지만은 또 이제 이 그릇도 나왔잖아요. 호우청에서. 그래서 이 광개토대왕 때 만들어진 그런 그릇도 나왔고. 자, 2번. 사택지적비를 통하여 당시 백제가 도가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렇죠? 의자왕 때 재상하다가 잘려가지고 인생의 덧없음. 그죠? 3번. 울진 봉평리 신라비를 통해 신라가 동해안 북쪽 방면에 세력을 확장했음을 알 수 있다. 이거 법흥왕 때에 있었던 것이죠. 울진까지 기어 올라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율령에 의해서 이제 처벌할 거 처벌하고, 그 다음에 당시에 정부가 육부가 존재했음을 알려주는 그런 아주 중요한 금성문이죠. 4번. 중원고구려비를 통해 신라가 고구려에게 자신을 동이라고 낮추어 표현했음을 알 수 있다. 중원고구려비는 이제 장수왕 때 만들었는데, 그러면 신라 왕이 와가지고 고개를 조아렸겠죠. 그런데 동쪽의 오랑캐다라는 동이라는 표현은 물론 신라의 왕이 했습니다만 지가 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라 고구려의 압력에 의해서 고구려가 시켜가지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신라가 스스로 했다라는 말이 아니라 고구려가 신라를 동이라고 불렀다 해야지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 자, 83번. 미주신 이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 나라에서 만들어진 두 분의 부처가 나란히 앉아있는 이불병자상. 부처가 두 분이다 해서 이불병자상, 나란히 앉아있어요. 고구려 양식을 계승한 곳으로 현재 일본에 있으며 수도인 상경에는 당의 장안의 도로망을 보던 주작대로. 이게 어디입니까? 이게 발해죠, 발해. 발해입니다. 이불병자상은 이제 부처님이 두 분이 이렇게
두 분이 이렇게 앉아 있는데 여기에 후광이 있어요. 그 고구려의 또 불상은 여러분들이 영가칠련명 금동열의 입상이 있잖아요. 금동열의 입상이 있잖아요. 입상이니까 좌상이 아니라 입상이니까 서 있는 거죠. 부처님이 이렇게 서 있어요. 근데 이 뒤에도 이렇게 후광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후광이 있는 것을 보면서 야, 둘이 비슷하다. 이렇게 고구려 발해와 비슷하다라는 걸 말해주는 유물이죠. 1. 말이 중요한 수품이었다. 북쪽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유목적인 요소가 강합니다. 2. 거란의 침략을 받아 멸망하였다. 네. 3번. 당과 교류하면서 빈곤과의 합격자를 배출했다. 그렇죠? 빈곤과는 당나라에 있는 외국인들에게 보는 시험이죠. 그러니까 내국인들이 보는 시험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이거 가지고 이제 1등 자리를 놓고 신라와 이 발해가 서로 다투었었죠. 4번. 동해를 통해 일본과 무역을 활발하게 전개했다. 그렇습니다. 5번. 9세기 들어서 비로소 신라와 상설 교통로를 개설했다. 9세기 들었다라는 건 이제 900년대로 가는데 사실 9세기가 아니라 8세기 들어가게 되면서 신라와 상설 교통로, 그래서 문왕 때 이 상설 교통로를 이용해 가지고 열심히 교류를 했던 내용들이 남아져 있죠. 그래서 정답은 5번. 자, 그다음에 마지막 문제. 84번. 다음 기사의 가에 해당하는 문화유산으로 오른 것은 이건 뭐 우리가 저랑 같이 공부하면서 많이 봤던 겁니다. 2009년도 땡땡일보에서 나왔습니다. 문화재청사사 산하국립문화재연구소는 가를 해체하는 과정에서 금판으로 된 사리봉황 기록판과 금제 사리 항아리 등 유물 500여 점을 발굴했다고 밝혔다. 금판 앞뒷면에 194자로 새겨진 사리봉황 기록에는 시주자의 신분이 무왕의 왕후이며 좌평인 사택적덕의 딸이라는 사실이 새겨져 있다. 이것은 백제의 서동왕자 무왕이 향가 서동요를 신라에 퍼뜨려 신라 진평왕의 딸 선화공주와 결혼했다는 삼국유사의 내용과는 다른 것이다. 그래서 지금 학계가 이거 가지고 굉장히 좀 고민에 휩싸였어요.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이것은 바로 뭡니까? 우리가 이제 선화공주가 죽을 무렵에 나를 위해서 또 백제를 위해서 이런 큰 절을 지어주세요 해가지고 익산에다가 뭐를 지었어요? 미륵사를 지었죠. 그러면서 아주 웅장한 이 돌멩이로 했는데 나무로 한 것처럼 굉장히 조형미가 뛰어난 미륵사지 석탑을 지었죠. 근데 이것이 일본 애들에게서 훼손당했습니다. 그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봐야 되겠죠? 예, 봐야 됩니다. 그림이 나와 있나요? 그림 나와 있네요. 친절하게. 누가? 제가. 자, 이거는 우리가 아까 했던 정림사지 5층 석탑, 평제탑이라고 하는. 그 다음에 이것은 분황사에 있는 모전석탑이죠. 네. 그 다음에 이거는 불국사에 있는 3층 석탑, 석가탑. 그 다음에 또 나왔네요. 철감선사 승탑. 그 다음에 요거죠. 미륵사지 석탑. 정답 5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고대와 관련된 문제를 풀어봤고요. 자, 이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중세로 가야 되겠죠. 고려시대와 관련된 중세로 또 반풀집 문제 떠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고맙습니다.